칠곡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EVP 유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PF을 처음 만나보면 지역 후배인 우리 사장님을 통해 만났습니다. 저도 몸이 엄청 80kg 가까이 나갔고 지금 71kg. 우리가 많은 내 몸에 이제 밭이죠. 내 자신이 얼마나 밭을 잘 이루어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사업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건강. 내가 이걸 전달하기 전에 이 건강 강의를 완벽하지 내가 깨뚫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이 나빠져 봐야지 우리가 참 그때 돼서 건강이 소중한 줄 알고, 돈도 잃어봐야지 우리가 참 돈도 소중한 걸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참 힘드신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 있으니까 즐기시고 제대로 좀 하시고, 오늘 필기도 안 가지고 시사님 계십니다. 성공으로 좀 내버립니다. 저는 2년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네. 여기 보면 김미아 사장님 강의만 하더라도 제가 한 100번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적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은 것은 독일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김명환 사장님하고 박나은 사장님이 초등학교도 알기 쉽도록 완벽히 풀어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경청해 주시고 꼭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복제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간다. 그리고 병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균. 네. 세균. 나쁜 기도 하고. 병균.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예. 이 병은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라고 서양의학의 아버지, 네. 한국에 또 유명하신 분이 허준의 동의보감, 네. 그런 우리가 의학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은 음식 때문에 병이 오고 음식으로 치유하지 않으면은 의사나 약사도 절대 치유할 수 없다. 그게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람이 건강해지는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 첫 번째, 운동. 사람이 하루에도 한 끼도 안 먹고, 하루도 안 먹고 며칠씩 견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게 영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건강. 운동하실 때 노폐물들이 빠지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영양이 빠져나간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운동할 때. 여기 까만 옷에 보면은 우리가 흰 가루가 나오죠. 그게 바로 염분, 미네랄이 빠져나오는지 모르고 열심히 운동하는 건, 네. 우리 몸에 영양을 채우지 않고 운동하는 것은 우리는 자살입니다. 자살. 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줘서 운동을 시키고 식단 조절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지만 우리 사장님 어렸을 때 레슬링을 많이 했어요. 레슬링 중학교 때 레슬링을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면 먹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삼겹살만 먹고 운동하고 단백질 지방만 먹었죠. 풀을 또 안 먹었을 거고 배고파서 지금 먹다 보니까 지금 40대가 됐는데 어깨도 막 아프고 석회 끼고 그렇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제 후배 요또 동기 후배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40대에. 그래서 절대 운동은 중요하지만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중요하지만은 영양 없으면 자살이라고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정신건강도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이미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신질환은 뇌의 생화학 물질 감소로 정신질환이 옵니다. 우울증. 또 정신질환은 뭐냐면은 그 미량의 영양소는 뭐냐면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멜라토닌, 잠 잘 오지 않는 멜라토닌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뇌의 혈관이 막혀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기초, 집의 기초는 뭡니까? 주춧돌이죠. 바닥이 튼튼해야 모래 위에 집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죠. 우리 몸은 기초는 영양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병원을 가서 낫는 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영양을 잘 섭취하고 최종 목적지 우리가 영양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장기로 가죠. 입을 통해서 씹죠. 그다음에 갑상샘, 위산, 위산, 담즙산 그런 걸로 우리는 효소가 나오면서 분해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영양을 먹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먹겠습니까? 영양을 섭취하는 이유. 이 강의를 한 수십 번 들으면 세포까지 가는 걸 알게 됩니다. 자주 오시고요. 그 장기는 어디를 통하냐면은 장기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입에서 항문까지 길이가 9m인데 이 소장에서 분해된 음식이 어디로 가냐? 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25 38선 중요하시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납니다. 네, 무너지죠. 다시 우리가 이 38선이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 바로 소장이라는 거죠. 소장. 소장에서 피로 영양분이 들어가야지 여기가 어디로 가냐? 신장. 신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장에서는 정수기의 필터처럼 필터링을 하죠. 필터링을 하고 간에서는 해독을 하죠. 저희 친구 중에 간 경화로 죽은 친구가 있는데 소주를 하루에 PT를 매일 먹었어요. 반 통씩 소주 2병씩 3병씩. 그래서 간이 굳어버리니까 노폐물이 쌓이고 간이 해독 능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무균실에 들어갑니다. 무균실. 왜요? 우리는 산소 중에서도 질소, 항상 우리 피는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공기 중에도 바이러스, 세균 돌아다니죠.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처럼. 이 공기 중에서도 세균,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 간이 굳어버리면은
해독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이 엄청 중요한 간 때문이 간 때문이 그래서 피곤해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우리 세균 바이러스조차도 간에서 해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균실에서 살고 싶다 한마디 남기고 제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하고 심장에서 필터링이 되어야지 좋은 심장에서 펌프지. 우리 엔진이 안 뛰면은 폭발력이 안 생기죠. 그래서 심장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 세포로 갑니다. 세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인체는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는 뭐냐 하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한 개의 세포가 돼요. 요게 자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뭉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눈, 코, 입, 팔다리, 소장, 대장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우리 사람은 60조의 세포 덩어리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평생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평생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피부가 죽은 시체입니다. 피부 세포가 죽은 시체. 그리고 뼈가 부러지면은 붓죠. 째지면은 붓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말과 이름만. 우리 세포는 늙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 살았다 재생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28일에서 40일. 혈관 건강에 따라서 길게는 40일.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그게 염증이 되고 혹이 되고 세포가 됩니다. 그게 한의학적으로는 불순물, 서양의학적으로는 불순물, 한의학적으로는 독소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세포에 쌓이면서 우리가 그게 염증이 되고 혹이 되고 선정이 되고 마지막에 암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우리 PM 사업의 영향은 뭘까요? 길병하고 환난 사연이죠. 그래서 대범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뼈, 근육, 요 세포는 120일에서 200일. 우리가 손발톱이 잘라내서 그렇지 이 손톱이 요까지 자라는데 6개월 걸립니다. 한 가지 예로 제 발톱이 무좀이 있었습니다. 막 이게 썩어 들어가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균에 감염됐다. 그래서 알약을 딱 줍니다. 먹고 발라라. 그러면서 술을 이 약을 먹으면서 소주를 먹지 말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약이 간을 해치니까. 그럼 술 먹어도 되는데 왜 간을 해친다는 거예요? 근데도 먹고 재발해도 계속 병원에 가는 겁니다. 왜 이 발톱이 이렇게 괴사되느냐? 사람은 혹시 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흙. 심한 그냥 유리, 간단한 흙. 예, 흙도 맞습니다. 사람도 흙에 태어났고, 유리자도 흙에 태어났고. 요거는 재료가 종이죠. 사람 인체의 재료는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단백질에 영양이 안 들어가고
수분이 안 들어가고 산소가 안 들어가 버리니까 단백질이 썩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먹고 5개월 됐는데 밑에서부터 발가락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말인즉슨 혈관이 열리고 영양이 들어가고 수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니까 살아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몸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생이 되는데 평균 6개월 재생되는데 여기 처음에는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더들더들하게 올라와요. 더들더들 재생은 되는데 근데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제가 막 이 사업 설명하다가 급하면은 이제 양말도 벗거든요. 옛날 사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변화되는 것을 관심 있게 가지고 사진 촬영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얼굴 사진 같은 거, 발톱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찍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였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혈관이 열려야지 내 몸이 재생이 됩니다. 세포의 노폐물을 빼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는 재생이 되는데 피가 오염돼서 병이 옵니다. 피가 오염돼서 소주를 먹으면 피로 들어갑니까? 소주. 가면 우리는 이 소주도 먹어도 혈중화 사고 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다시 그래 술 알코올 도수가 몇 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듯이 우리는 음식을 먹든 모든 것은 피로 들어간다. 그래서 신간이 좋아야 된다. 옛날부터 그런 어르신들 많이 있죠. 골반 걸러주고 필터링 해서 오줌으로 잘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피부에서 어떻게 알레르기가 생기고 눈에 백내장, 녹내장이 생기는 겁니다. 피가 오염되면은 혈관이 죽는다. 눈에 보이는 혈관 중에 이 손등에 보이는 요게 동맥, 정맥, 동정맥이라고 하죠. 요게 1%에서 2%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눈에 피곤하면 실핏줄 요래 터지죠. 그 실핏줄이 우리 몸속에 그런 아주 가는 실핏줄이 99%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세 모세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을 저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죠. 나무의 이 뿌리는 우리 몸의 소장입니다. 내가 무엇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죽고 사는 거죠. 얼마 전에 가로수 뉴스에 보니까 가로수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땅에다가 누가 뭐 항상가루인가 뭔가 하여튼 뿌려가지고 가로수 농사지는데 햇빛이 안 되니까 가로수를 다 죽여버렸던데 우리가 이 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집니다. 이 나무 기둥이 동맥, 정맥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지가 있죠. 이 가지가 미세 모세혈관입니다. 이게 이파리가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좀 쉽습니까? 네. 세포. 나무가 병들면 어디부터 우리가 몸이 딱 나옵니까? 이파리부터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가지가 부러지고 그래서 썩고 뿌리가 썩어가 됩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이고 하나하나 쌓이죠. 그래서 이거 막이죠. 이 영양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져요. 사람은 27도가 되면은 사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 신체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내 건강을 챙긴다 하면서 내 몸에 체온조차도 없었는데 요번 기회에 아주 좋은 진짜 정보를 저도 알았습니다. 36.5도. 이게 사람이 아주 장은 37도에서 밖에 피부는 36도. 그래서 평균 우리가 36.5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36.5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1.5도, 35도나 35.5도가 되면은 우리는 무슨 체질이라고 하는데 암체질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면역의 5배.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면역이 떨어진다는 얘기 드리는 거는 이 NK 세포 비입하고 NK 세포 비입하고 T입하고 대식 세포. 이 세포들은 우리 몸속의 군인, 정보원,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내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세포가 나무의 세포처럼 세포가 하나하나씩 막혀서 60조의 세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30조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들어오는 세균 지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5배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로 심장에 암이 있습니까? 심장 여기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되고 여기에 피가 가장 많이 고여 있고 이 피가 전체 세포에 공급했다가 찌끄레기는 다시 땡겨와서 걸려서 다시 또 공급하고 심간을 붙이고 땡기고 그래서 세포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서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심장이 뜨거우니까 36.5도 항상 여기 막히게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막히면 심장마비죠. 심장마비. 그래서 여기에 암세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이 요렇게 여기 10대 20대 혈관입니다. 10대 20대. 그래서 장이 우리 몸에 소중한 장이 무너지면서 이 소장은요 요럴 때 있죠.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육모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무슨 뭐가 되냐면 전부 이 테두리는 혈관 덩어리라는 거죠. 혈관 덩어리. 그래서 주변에 요즘 건강검진하면 대장 내시경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염증, 선종, 종양계, 한개 고름 같은 거 한 개 비슷 좀 올라왔죠. 세포가 이제 높이물처럼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내시경을 요거 떼내면은 어떻게 치유가 된 겁니까? 재발하는 거 보셨습니까? 100% 재발합니다. 왜요? 그게 한의학적으로는 장누수증후군이에요. 서양의학 쪽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이 소장에서 빵꾸가 나서 샌단 말이에요. 왜 새냐? 우리 육모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보면은 점점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 속에서 분해된 음식을 피로 필터링해서 그 영양, 좋은 영양, 육모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대사 기능에 아주 중요한
우리 몸에서 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첫 장소입니다. 첫 장소. 여기서 뭐를 흡수합니까? 영양. 복식호, 옛날 복식호 하면 좋다고 얘기드렸죠. 그래서 숙을 요까지 하지 마시고 배가 부풀어지도록 단전까지 하면 더 좋아요. 산소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수분. 우리 이 장에는 유익균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유해균들로 이 나쁜 식습관 때문에 여기에 뭐가 되나 노폐물이 쌓여서 유익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유해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의 80%를 이 소장에서 장에서 관장합니다. 체온, 배가 차분 사람들이 좀 누워봐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배를 다 맞춰 어떻습니까? 냉하죠, 차가요. 우리 건강한 애기 먹고 싸고 자라는 아주 튼튼한 애기의 배를 만지면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그래서 이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최고 중요한데 숯가마 찜질방 가면 된다 안 된다? 일시적으로 뜨거운 내 몸에 열을 줘서 혈관만 넓어질 뿐이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은 절대로 그 혈관이 열리고 산소가 공급돼야 되고 수분이 원활하게 이게 대사예요, 대사. 몸 전체의 길이 잘 열려 있어야지 우리가 이 장이 따뜻해진다. 근데 왜란 말이야? 왜? 그래서 이 소장이 오염되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왜 장이 새나? 장이 샌단 말이야.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장이 새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독소, 서양의학적으로 불순물, 그냥 똥물. 이걸 쉽게 풀이하면 똥물과 가스가 어디로 샌다?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누수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집으로 표현하자면은 제가 옛날에 건축하고 하다가 다 접고 이 길로 뛰어들었어요. 제가 집치다 돈 벌어도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무너지면은 돈도 명예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 지붕이 샌단 말입니다. 지붕이 새면은 이게 천장이거든요. 일본말로 뭐 댐조라고 얘기하는데 천장에 다 해가지고 천장에 계속 물이 새면은 누렇게 시커멓죠. 그러면 이 천장만 자꾸 갈아주면 됩니까? 네. 그래서 똥주머니 차고 오줌 주머니 차고 계속 잘라내죠. 근데 한 가지 예로 갑상선을 잘라냈어요. 이거 치유된 겁니까? 치유된 겁니까? 뭘 먹인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은 이 장기에서 음식을 분해할 때 첫 번째 소화 효소가 잘 나와줘야 돼요. 소화 효소. 소화 효소는 뭐가 있냐면은 침샘, 갑상샘, 위산, 담즙산, 이자,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엔돌핀, 다이돌핀, 그리고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그런 각종 호르몬들로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와줘야지 우리가 음식이 분해를 잘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호르몬 한정론입니다. 호르몬 한정론. 이 호르몬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고 어디로 갑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댕기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차를 못 씁니다. 근데 휘발유만 좀 잘 내줘도 되는데 우리가 뭘 냈습니까? 경유 들어가고
잘못 물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서버리죠. 그래서 음식을 잘 드셔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네. 그래서 이 호르몬은 25세 때부터 100%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호르몬이 잘 나오니까 분해도 잘 되고 기능이 막 돌아다니고 밤새 술 먹고 놀아도 다음날 아침에 또 일할 수 있었는데 50대, 60대가 되니까 40대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밤새 놀면 이제 죽죠. 숨어서 자고. 그래서 10년 주기로 이 호르몬은 어떻게 된다? 15%에서 20%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폐경, 갱년기, 뭔가 기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막혔단 말이에요. 저희 그 제품 드시고 40대에 폐경하는데 다시 또 생리가 돌아간다는 게 뭔가 뚫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40%까지 감소되고 60%만 기능밖에 못 하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막 호르몬도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만나면서 50대에 막 집에 일찍 들어와요. 그래서 살림은 뭐 관심은 막 가시고 젊을 때는 30대, 40대는 막 밖으로 돌다. 이때 되면 또 50대 되면 또 이제 이때가 인생 시작이다 기가 막 여성분들 이제 그때부터 바꿔. 50대에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이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70대, 80대가 되면은 기능이 15%에서 20%밖에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침이 안 나오네 물 말아 드시고 야채만 드셨는데 아이고 야야 소화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호르몬이 적게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이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근희 회장 있죠. 이근희 회장도 처음에 뭐였죠? 뭐로 왔습니까? 당뇨 고혈압으로 왔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왔죠. 폐암으로 왔죠. 뭐를 못 피우겠다? 돈은 많은데 잘 먹었겠죠. 호르몬을 빨리 써버린 거예요. 조선왕조 왕들이 평균 수명이 45년입니다. 45년.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중학교 이런 데 후궁을 드린단 말입니다. 후궁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 6끼씩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식하란 말이 뭐 맞습니다. 액기스라. 그러면은 70대, 80대 돼도 이게 좀 기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식하고 몸을 액게 써야 되는데 김변사님 얘기하듯이 저는 가난한 게 참 가난이 참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안 달려서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6끼씩 7끼씩 이 위는 2시간 반 동안 이 연도 운동을 하고 그걸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분해하는 과정을 거칠 때 거기다가 또 간식을 넣어버려요. 간식은 독입니다. 독. 왜 독이냐? 2시간 반에서 내려보내서 이제 흡수시켜야 돼요. 또 넣어버려요. 그러면 분해가 잘 되겠습니다. 사람도 일을 하고 시가가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일시켜요. 네 알아서 해라고 우리 몸도 그렇게 됩니다. 그냥 흘러내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장에 그것도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하루 6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끼를 드시고 3끼를 드시도 공복 시간에 커피를 드시면 위산이 나올까요? 나옵니까? 위산이 안 나옵니다. 커피를 먹으면 위산이 나옵니다. 음료수 먹어도 위산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4시간 5시간 저는 이래 사업, 이 건강, 김여사님 건강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물만 먹지 점심, 저녁 간에 식간에는 절대로 음료수도 안 먹고 가스도 안 먹습니다. 하여튼 과일 좀 매우면 그거 먹죠. 이거 독입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5년 평균 수명이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후궁들 많이 먹어서 내가 호르몬을 일찍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거죠. 두 번째로 음식이죠. 중요한 음식 때문에 병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기름에 튀기는 것이. 열을 가하면은 내 몸에 화산화 지질이라 하는 그런 게 쌓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음식으로도 들어가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튀김. 예. 식당에 가면 환풍기 열에 돌아가는 팬 열을 보셨죠? 여기에 뭐가 많이 끼어 있어요? 시커먼 때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어디로 갑니까? 호흡기. 예. 호흡기. 그게 다 폐암의 원인입니다. 오늘 잠깐 또 뉴스도 봤는데 영천의 그 신성일 어머님 돌아가시고 향을 매일 피웠답니다. 향을. 이게 이 향나무는 비싸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화학향. 그게 다 7년 동안 맡다가 뭐로 돌아가셨다? 폐암. 7년 동안 어머니 그 기리기 위해서 향을 매일 피웠다. 이렇듯이 이런 기름에 튀기면서 그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포흡기로 마치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 몸에서 석회가 끼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이 빨리 오염되는 원인이가 가공식품이죠. 저희 아버지가 당뇨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당을 많이 드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건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현철아 아침에 저희 아버지 양복점 하셨는데 한량이에요. 한량. 그때 양복 70년대 양복 한 벌이 7만 원, 7만 원. 공무원 월급이 8만 원입니다. 한 달 월급이 그때 70년대에. 그래서 그 돈 들고 나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미나노 애들이 미나노 그래 드시고 술이 깨면은 우리가 이 맥주는 산성입니다. 산성. 우리는 약 알칼리가 돼야지 수분이 흡수가 돼요. 중성화 시켜야지. 예. 그 중성화를 시켜야 들어가는데 맥주는 산성이기 때문에 내 몸에 뭐를 내보낸다? 가지고 있는 물을 내보낸다. 예. 가지고 있는 물을 내보내서 그거를 쏟아다 내버리죠. 그래서 원래 중성으로 만들어 주는데 좀 짤짝 샜는데 제가 한 개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가 그렇습니다. 음료수, 맥주 전부 산성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빼가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뭐 애가 얼어 죽었다, 말라 죽었다, 이게 다 뭐냐면 그런 산성, 커피, 뭐 얼음 커피, 냉커피 좀 드시니까 물을 내보내고 자궁이요. 방광이 열에 있으면은 자궁이 요 위에 있습니다. 오줌이 80% 차야지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얼음물을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산성이 계속 쏟아내죠. 요만히 차면 쏟아내고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자궁이 요 위에 있는데 따뜻하겠습니까? 냉해지겠습니까? 냉이지. 네,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피엠 애를 먹는다면 애도 녹해줄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꼭 드시고 오래 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열리고 자궁이 따뜻해지면 한착도 잘 됩니다. 제가 아는 여자 후배 중에 얼음컵도 끊고 애가 바로 들었었어요. 얘가 뭐 사무실 격리 보는데 사무실에 얼음컵도 먹고 있어요. 그것도 막 구비까지 가서 스타벅스가 수시로 먹고 있어요. 얼음도 우리 몸속에 독이다. 예. 찬물 몸에 퍼부시면 쪼그라들죠. 우리 장도 얼음물 넣으면 따뜻해서 그렇지 여기 쪼그라들죠. 그러면 말랑말랑해야 되고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얼어버리죠. 그러면 쏟아져 내리죠. 영양분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공 그래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현철아 500원 주면서 뭘 사오라 했다? 쿨피스. 쿨피스를 하루에 2-3통씩 드셨어요.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화학 파인애플 향. 단가를 낮추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화학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 댕겨 보면요, 내가 이거 돈 벌려고 하고 있지만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살리는 사업이니까 진짜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파인애플 향. 그게 화학식품 첨가물입니다.
오래 놔두고 팔아야 되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방부제. 그 다음 화학, 파인애플 향. 그 다음 설탕이 비싸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화학으로 만든 설탕, 사카린, 삼성당, 화학적으로 뭐. 그거 요만큼만 넣으면 한 봉지 요만한 거 2,000원인가 2,0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설탕의 수백 배나 달달합니다. 그 중국집에 식초에 예, 중국집에 식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투명 색깔은 빈초산입니다. 빈초산, 화학 신맛을 내는 거죠. 화학 신맛. 그거요, 맨디 그냥 그 물을 한 100배 이상 요것만 넣고 물을 희석해 놓으면 그거요, 원액 드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액 드시면은 위가 녹아내립니다. 염산이라고 합니다. 염산, 산이에요, 산.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섞어 먹으면 되죠. 일본에서 이래 얘기해요. 일본에서 방사능 물질을 물에 희석해가지고 조금씩 내보내면 되지.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방사능은 이만큼인데 물을 이만히 섞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갑니까? 사람 인체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갑니다. 서서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빈초산, 사카린 전부 다 이게 내 몸에 다 괜찮습니다. 5분에 배출하는 것도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로 혈관이 막혔어요. 그런 화학 제품, 장에 쌓이고 땅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이 장도 쓰레기가 쌓이면서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갈라지면서 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스트레스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내가 건강을 잃은 것도 감사할 일이죠. 왜? 건강에 신경을 쓰니까.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왜요? 벌면 되잖아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까? 안 될 때 조심해야 됩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심리가 희한하게 안 될 때는 잘 될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성공하면은 어떻게 달린단 말이에요.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김연아 사장님 강의 중에 철저하게 자세가 돼요. 사업자의 자세.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해서 내 밑에 사람들 돈도 벌어줘야 되고 건강도 챙겨줘야 되는데 다 떠난단 말입니다. 내가 행동을 어떻게 잘못하냐. 그것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영향이 가득한 김연아 사장님한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통받는 것도 감사해요. 다시 또 여기 건강을 찾으시면 좀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세요. 또 거절 당하는 만큼 배우는 게 있으니까 또 감사할 일이. 거절은 뭐다?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달하셔야 돼요. 그 네 번째 우리가 뭐가 하냐면 경피도죠. 이 두피는 피부의 모공보다 4배가 넓어요. 넓어서 화학 제품이 뭐 호흡기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지만 피부가 숨을 쉰다고 그러죠. 피부로 우리가 화학 제품을 발라버리면 30초 내로 우리 몸에 돌아버려요. 그게 경피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와이프, 아주 사랑스러운 와이프를 같이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눈에서 막 부어요. 염색을 해. 내가 고맙게 되었으니까 하지 마라. 아무 방법 없겠나. 살들이 하다가 피임을 먹기 시작하면서 6개월째 재생될 때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1년, 지금 저하고 한 2년 가까이 먹고 있는데 한 저번 6개월 전에 세 번째 재생될 때에 눈이 붓고 여기 막 계속 부어요. 얼굴 올라오고 그게 이제 경피독이 빠지고 있는 중이죠. 저도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눈에서 진물. 왜 아프신 분들 이 제품 먹어버리니까 어떤 경우는 눈이 붙어요. 그 백내장, 녹내장 수술해야 된다. 병원에서 가던 분이 제 제품 드시고
아이고 유사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 가지 마시오. 그럼 믿습니까? 지금 아주 눈이 맑아졌었다고. 계속 뱉어내야 됩니다. 독소입니다. 지금 열심히 드시고 신랑모로 계시는데 뼈마디까지 쑤시거든요. 뼈마디는 왜 쑤시냐면은 뼈의 혈관이 막히면은 냉골 몸도 차가지만 다시 열릴 때 또 신경을 눌러버려요. 그 통증이 우리 제품 먹고 통증이 생기는 거는 혈관이 열리고 신경이 이제 건드리는 혈관이 넓어지잖아요. 막혀있더니. 그래서 조금 이 샴푸 같은 것도 저도 요즘 막 비누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누. 계면활성제. 우리가 모르는 옛날에 애경에서 치약에 뭐가 들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살 되게 막 양치질 해라 하는 너무 많이 하는지 계면활성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이빨이 그렇던데 그거야 뉴스 가습기처럼 뉴스에 터졌다가 다시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가습기. 그 치약에 그런 계면활성제도 위험. 그래서 요즘 뭐 독일 천연 치약 없나 없어 검색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장이 샌단 말이에요. 장이 노폐물이 쌓이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 질투, 그다음 화내고 이러면은 내 몸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내 몸에다 속에다 독사의 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 독을 피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굳어버리죠. 그게 독사의 독처럼 그런 게 내 몸에 나와. 그래서 옆에서 화내면 아니 자꾸 네 몸에 독 넣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즐겁게 사는 것도 굉장히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독소와 이 똥물과 가스가 새기 시작하면서 내 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에요. 어떤 증상이 오냐면 바로 변비와 설사가 동반됩니다. 변비가 위험합니까? 설사가 위험합니까? 둘 다 위험해요. 설사가 더 위험합니다. 설사. 왜요? 장에 여기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흡수가 되고 딘통이 나와야 되는데 영양이 어떻게 흘러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뭐 산산 녹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에 있는 뭐 유산균 먹으면 되죠, 맞죠? 네. 틀렸다. 틀렸어. 유산균이 중요한 게고 기름때 화학 찌꺼기를 분해해서 배출할 수 있는 걸 먹어요. 드셔야 돼요. 그게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내 몸에 있는 노폐물과 혈관에 막혀 있는 기름 찌꺼기 그걸 분해하고 배설할 수 있는 게 비타민 미네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변비는 이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움직이죠. 한 가지 예로 위가 자주 얹히는 사람 주변에 많을 겁니다. 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아는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위문이 있죠. 여기에 노폐물이 쌓여서 기능이 떨어지는 게 위 역류성 식도염에 걸립니다. 여기 혈관이 뚫리고 영양이 들어가고 재생이 되어야지만 잘 닦이고 딱 음식을 내려가면은 딱 닦여야 되는데 안 닦이니까 입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입에 냄새 많이 나시는 분 이게 고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다 열려 있어야지 어떻게 심장이 열려 있어요. 심장에서 심장이 공급되면은 전부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안 움직이죠. 이게 자주 얹히는 사람의 원인이에요. 은혜 받으시면 현금통 좀 돌려주세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두 번째로 어떤 증상이 오냐? 편두통. 편두통 환자가 전국에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물론
혈관이 막히는 원인도 있지만은 뭐다? 가스가 같이 있어요. 물에서 방귀 보셨습니까? 네, 방귀만 올라가죠. 여기서 가스가 뻥새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스가 신경을 눌려버립니다. 그게 편두통의 원인. 병원 가면 뭐 줍니까? 개보린밖에 없죠. 손 진통제, 진통제 먹고 시간이 지났는 게 아니고 나았는 게 아니고 내 몸 스스로 나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통제 먹고 나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계속 병원 가요. 고혈압 평생 먹어라, 당뇨약 평생 먹어라 얘기하는데도 감사합니다, 인사 꼭 하고 나오죠. 세 번째, 변비, 설사, 만성 피로입니다. 영양분이 흡수가 잘 돼서 세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피곤하죠. 이 세포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영양, 산소, 수분, 영양 중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요걸 뭐라고 얘기하면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3대 영양소.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들어오는 뭐다? 아미노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당. 요번에 화이자 백신 성분을 검색해 보시,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이건 뭐가 들었냐면은 당, 지질, 염분, 물. 당은 뭡니까? 탄수화물. 염분은 뭡니까? 소금. 미네랄이죠, 미네랄. 이렇듯이 영양주사라는 거예요, 영양주사.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그 성분이 다 나와요, 성분. 그래서 우리가 역병이 돌 때, 조선왕조 시대 때 역병이 돌 때 무엇이 되었습니까? 전염병이 나왔습니다. 그때 7년 동안 전쟁통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뜯어먹었다? 시체를 뜯어먹었습니다. 사람이 고기만 뜯어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免疫力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양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기, 야채 싸먹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요거부터 할게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어줘야지만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원이죠. 장작이 어떻게 될까? 이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장작이고, 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휘발유가 있어야 되듯이 내 몸을 움직이는데 에너지.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어줘야지만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공장에서 공장을 돌려가지고 에너지도 되고, 심장도 24시간 되는 겁니다. 그럼 와, 비타민 미네랄 먹으러 가.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조효소, 도울 조자. 이게 도울 조자입니다. 누구를 도와줘? 얘를 도와줘. 얘를. 그래서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여서 얘만 있어야지 분해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태워주는 영양소. 장작이 은근하게 타면 뭐가 많이 나십니까? 재가 많이 남죠. 재. 확 타면 어떻게 됩니까? 장작이 활에 막 뜨거워 할 정도로 불이 씁니다. 재가 없습니다. 와요. 그래서 내 몸의 불쏘시개 역할,
에너지원으로 고급 아미노산까지 분해되는 단백질이 아미노산까지 분해되는데 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제가 이 지구상에 내 몸에 노폐물을 분해해서 배출해 줄 수 있는 거는 비타민, 미네랄밖에 없어요. 이 장이 더러워지니까 영양분이 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만성 피로. 장이 새서 세포에 당이 안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만성 피로가 오는 거죠. 원인은 뭐다? 장이 새서 세포가 막혀있거든요.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내편 오후 3시. 제가 병원 가는 걸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병원 가면 저는 장염 병원 안 가보고 버티실 분은 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탈수증 생겨가지고 우리 몸은 100명의 명의가 다 있습니다. 100명의 명의. 이 장에요 무슨 세균성이 들어와 버리니까 뭐요? 우리 몸 치유하려고 물을 쏟아내야 장 쪽으로. 그래서 흘러내리죠. 계속 물만 묻어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요. 먹은 거라고는 저거밖에 없어요. 매실. 매실. 설탕이 저리가 좀 싫어하긴 싫어했는데 이 PM 사업 하기 전입니다. 한 5년, 7년 되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드시 씻은 듯이 나와요. 내 몸이 치유했습니까? 했습니까? 해보합니다. 그럼 우리 의사한테 청소부, 정보원,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뭘 줘야 됩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영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5대 영양소. 그래서 물도 들어가면 6대 영양소. 식이섬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6대 영양소만 잘 먹어줘도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건강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만성피로, 전두통, 수면장애. 뇌에 멜라토닌이 생겨야지만 우리 뇌는 잠 잘 오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뇌에 이런 혈관이 요래되면은 괜찮은데 뇌혈관이 요래돼 있단 말입니다. 왜? 장이 새서. 그러면은 영양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정신질환도 영양 부족이라고 하는 말이야.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야 되고 영양이 뇌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면장애도 전부 다 우리가 영양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이 증상이 이제 초기 증상이 오래 옵니다. 물론 중간에도 수만 가지의 병이 있죠.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에 대해서 만성 질환으로 가죠. 대표적인 질환들. 비염, 뇌에 여기 쓰게 생각하면 파킨슨, 치매, 뇌경색, 출혈, 막히니까 터지죠. 뇌출혈, 이 1차 방어선의 코피. 제가 이거 4일, 5일 먹었는데 코피가 나요. 교수님 이거 뭡니까? 여기 뚫고 주려고 압이 차는 거예요. 우리가 왜 피곤하면 코피 터지죠? 피곤하면 눈에 실핏줄 터지죠? 이게 1차, 2차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터지면 뭡니까? 여기 비염으로 꽉 막혔어요.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안 터지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뇌출혈입니다. 실핏줄부터 터질 거예요. 터지다가 포도 막혀버리니까 큰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귀에 노폐물 쌓이는 겁니다. 이명 이석증. 달팽이관에 노폐물이 찾는 거죠. 백내장, 녹내장. 제가 저 사천에 투소 환자인데 프린 커피를 몇 잔씩 먹었다? 우유처럼. 저도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갑자기 딱 오는 겁니다. 오늘 나도 그 프린 우유처럼 막 퍼먹었다. 우유처럼 막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인데 이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투석 받다가 신장은
요래 두 개가 이렇게 딱 달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계를 엔진이 두 개로 돌리다가 한 개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퍼지죠. 퍼져. 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마저도 퍼진다면 그래서 심장 이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하나라도 살려놓으면 합니다. 근데 장이 새고 있어요. 이미 내 몸에 노폐물은 많이 쌓여가 있고 이 노폐물이 쌓여서 못 걸러주니까 막혀버리니까 소변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막힌 것을 다시 떼내고 다시 새 거 단다고 얘가 완치되는 겁니다. 아니죠. 요거 수술하는데 2천만 원. 얘 다 넣으셨죠? 그럼 장기 이 뭡니까? 자궁 떼내면은 800만 원 듭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그래서 그가 5년 쓰고 다시 또 망가져서 투석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도요, 막 백내장 수술 2번 했고 막 다시 또 그게 가지고 휴대폰을 잃어보더라고요. 사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죠. 거기에 2개월 먹고 맑아지는 눈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이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표시가 크게 납니다. 사람들은요 고혈압 이걸 아주 우습게 합니다. 이게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다 치면은 이게 5단계입니다. 고혈압이 5단계. 6단계는 뻔하죠. 치료, 암,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병, 거의 6단계. 고혈압은 5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은 심장에서 피가 촥촥 다 공급돼야 되죠. 세포까지. 그렇게 되면 공급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뭐가요? 그러면 얇은 혈관이 다 막혀있대. 미세모세 98%, 99% 되는 이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심장이 뛰면은 이게 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 보여요. 압이 찬다만. 압. 두 번째 당뇨. 당뇨는 췌장에 노폐물이 쌓였고 비타민 D가 없으면은 췌장에서 이게 추출이 안 돼. 미네랄이 없으면. 그리고 췌장에 노폐물이 쌓여서 인슐린이 나와줘야지 당과 결합해서 세포까지 가는데 인슐린이 안 나와버리니까 당이 어떻게 피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당화혈색소. 1형 당뇨죠. 2형 당뇨는 세 가지고 세포가 60도의 세포에서 하나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럼 혈관이 막혔는데 당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세포가 막혀서 많이 막혀서 당이 다시 몸속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2형 당뇨. 심각한데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요거 병원 낫습니까? 어느 사이 약 먹어야 돼 계속. 세 번째, 막힌 혀를 뚫어주고 세포에 있는 노폐물을 분해해서 배출시켜 줘야지만 우리가 대사 기능이 좋아지면서 건강하고 이 장에 있는 분해시켜주고 빵꾸 났는데 장 빵꾸 났는데 뭡니까? 노폐물을 분해 배출하고 영양이 들어가야지 새살이 돋아나죠. 저희 거 드시고 오한 들려보신 분 계십니까? 오한. 그게 장기 세포가 새살이 돋아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이 필요하니까 내 몸에서 피를 골로 집중시키니까 오한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면 심혈관 보험들도 우리 많이 넣는 거죠. 심혈관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동맥경화. 경은 뭐냐면은 구들경이에요. 한의학 쪽으로 구들경. 피부암 보셨습니까? 피부암 보신 분 있습니까? 네, 피부암은 이 피부가 탁탁하게 굳어요. 뭐가 쌓였다? 노폐물. 분해되지 않은 기름, 뭐 이런 게 쌓여가지고 피부로
우리가 독소 나오는 거면 이 세포까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합니까? 배설. 독소가 잘 나와줘야 돼요. 잘 나와주면 괜찮은데 안 나오기 시작한다. 어디로 표출됩니까? 피부. 피부가 건지럽죠. 상처가 째지고 마지막 났을 때 어떻게 건지럽죠. 그게 독소 나오는 중인데 우리가 알레르기 생기면은 병원 가서 뭐 드십니까?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우리 청소부나 군인들이 일해서 막 밀어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억제제를 넣고 군인을 청소부를 멍청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 쓰레기가 들어갑니까? 다시 또 재발, 다시 뭐또 수출. 그래서 봉지 씌우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피부 굳었는 게 그대로 간으로 가면 뭡니까? 간 경화죠. 간이 굳어가는 노폐물. 심장에 굳어가는 혈관이 막혔어. 뇌가 굳어가는 말랑말랑해. 이게 심혈관 질환이 오는 거죠. 네 번째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암. 심장에 암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혈관만 되면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요. 커피 대본 보셨죠? 비타민 액티바이저 비타민 B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해되죠.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분해하는 거고 6는 단백질 분해하고 2나 5는 지방도 분해하는 거고. 그래서 왜 PM을 먹으라고 하는가? 진짜 아시겠죠? 원인은 모두 여기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내 몸의 구조 때문에. PM은 첫 번째 이 3종 세트는 뭡니까? 비타민, 미네랄, 집중돼 있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효소. 내 몸에서 위산, 담산, 침샘이 안 나와도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해하는 거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방을 분해시키고 그게 반드시 얘들과 얘들이 합쳐져 해서 유기산이 또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이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기능이 떨어져도 다시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 NT15%죠. R은 뭐냐면 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어디? 미국, 독일. 요 기능 때문에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도 의약품으로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기술 때문에. 이게 시중에 파는 우리 제품하고 차별화가 확연하게 나요. 다른 제품들은 좋은데, 요 때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오면 헛발이란 말이에요. 답으로 뭐다? 피가 오염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먹지 말아요. 근데 똑똑한 의사분들은 요걸 제대로 검색하시는 의사들은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잘 만나야 된다. 영양과 영양소를 세포 단위로 이미 쪼개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직접 전달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글루타치온이라고 시중에 팝니다. 그것도 비군인데, 근데 뭐 하얀 알갱이로 이렇게 있고 가루 제품은 아닌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 전체가 벌게 돼요. 근데 PM 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
내가 안 좋은 곳에 필요한 곳, 무릎에 혈관이 많이 막혀서 염증이 관절염이 잘 생긴다. 무릎 벌개지죠. 왜 벌개집니까? 막힌 곳을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면 막 건지럽다 그래요. 건지러운 건 왜 건지럽습니까? 찬물에 들어가 보셨죠? 얼음 찬물에 들어갔다가 온탕 바로 들어가면 건질건질하죠. 예. 그래서 찬물에서 수축된 혈관이 뜨거운 물에서 확장되니까 갑자기 건지러워. 그러면 이거 먹고 건지러운 건 뭡니까? 미세 모세 혈관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한이 온다. 요거 먹고 나면은 춥다 그러면 열이 확 났다가 요거 먹고 운동했는, 그래서 운동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운동에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나면은 뭐가 옵니까? 오한이 오죠. 추워지죠. 열을 냈다가 추워져요.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위산, 담즙산, 갑상선, 침샘을 거치고 비타민, 미네랄을 합쳐져 가지고 얘가 완벽하게 분해됩니다. 그게 폴리펩타이드, 변형되는 과정이 폴리펩타이드. 그 다음에 펩타이드, 아미노산. 이미 이 제품은 아미노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시중에는 반드시 깨끗한 장기라야지 흡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위산 담즙산이 빵빵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이게 뭐냐면은 이 담즙산입니다. 얘는 호르몬계 여분입니다. 저하증, 항진증인 사람들 주변에 보시면 압니다. 적게 나오니까 지방을 못 태우니까 뚱뚱하고, 많이 나오니까 에너지로 쓸 것도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진증, 저하증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 그리고 그래서 화학 호르몬제를 평생 먹으라. 이거 드러내놓고, 이거 드러내놓고. 화학 호르몬. 건강해져야 되는데 점점점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내 몸에 심장, 간이 나빠. 그래서 얼굴이 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거 수술했는 사람들 보면 병원 약 먹고 있음에도 몸이 점점 나빠져요.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냥 다니면서. 그 세 번째, 위산이다. 내 몸에 백내장노인처럼 석회 낀 거, 이명이석증, 석회 어깨 50견, 석회 끼는 거 전부 다 뭐냐? 분해해서 배출시키는 거. 통풍 환자들, 심각한 사람들 이마에 부어요. 그게 나트륨 찌끄레기인데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처럼 뾰족뾰족해요. 그냥 찌르고 엄청 아프죠. 요게 분해돼서 고름이 나오더라고요. 방법은 뭐다? 병원 가서 잘라내고 긁어내야 돼요. 근데 요게 돼 있고 간단에 쌓여있는데 요것만 긁어내면은 치유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분해해서 배출까지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 먹고 고름이 나오면 이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PM 제품에 전부 유기산으로 다 돼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마이크로 솔루션. 야채, 과일, 곡물에 지방 있어요? 없죠. 소는 뭐 뜯어먹어요? 소는 뭐 뜯어먹습니까? 풀. 700kg, 800kg 소기름 찌죠. 사람들은 동물성 기름보다도 식물성 기름이 좋다고 막 드시는데 큰일 납니다. 소기름을 굽어가지고 싱크대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찬물 내리면 바로 막혀버려요. 테스트 해보세요. 시끄럽합니다. 하지 마시고. 뜨거운 물보다 안 돼요. 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막혀버리죠. 그 식물성 기름도 동물 기름보다 더 좀 못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소기름은 40도, 닭기름은 41도. 그래서 저는 참 여기 살면서 이 PM을 하려고 태어난 놈은 조카가 조카가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 누나가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엄청 먹었어요. 진짜 일주일에 3-4번을 소고기 구우므로 댕기다니까. 나도 한 번씩 부러먹고 잘 먹는 거야. 애가 3살, 2살, 내가 냉면집 앞에서 누나가 호를 봤어요. 호를 보면서
3살, 2살 그냥 뛰댕기는데 40도 올라가면 눈이 디비져요. 눈이 디비지고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막 업고 한의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중을 딱 찌르대요. 이것도 이제 생활지혜로 알고 계세요. 피를 뽐내니까 깨어나요. 왜? 기름이 그 애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건강 잃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엄마가 뭐를 공급해 줬습니까? 기름, 소기름. 영양인데 잘못된 영양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많이 먹고 40도나 되는 소고기를 많이 먹어버리니까 애가 40도, 36.5도인데 40도까지 땡겨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36.5도 40도 기름이 뭐 높겠습니까? 아니요. 40도까지 애가 땡겨 올려. 그래서 애가 내가 물어봤어요. 주변에 이제 애 키우는 사람 얼마든지 하면 경기하나요? 이렇게 40도까지 올라가면 경기한다는 거예요. 두세 번 경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PM 먹어라 지나갔죠. 지금은 뭐 지루성 피부 자살하고 싶대요. 이것 때문에 내 피부까지 안 먹고 지금은 그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드득 지금 피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내 몸이 호르몬도 안 나오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파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 차죠. 피가 오염 되죠. 근데 PM 제품은 마이크로 솔브 기술, 지용성의 수용화돼야지 장에서 흡수가 되고 세포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마이크로 솔브 기술은 지용성을 수용화를 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흡수된다? 우리 PM 제품은 수용체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시는 순간 여기서 들어간 다른 시중에는 이게 잘 나와야 되고 꼭 여기 있어야 되지만은 이미 다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점막 세포 계속 들어간다. 하여튼 오늘 이것으로 건강 강의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복제하셔서 건강을 좀 전달 잘 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건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